안녕하세요. 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예. 네. 오늘 준비해온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이제 내일이 좀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쉬는 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방심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방송 시청률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 내용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정말요? 노는 날이라고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이 좀 억울하게 생각을 좀 하시라고 내용을 좀 많이 준비를 해왔으니까 오늘 아카데미 교육 꼭 놓치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한미 정상회담이죠. 그렇죠. 예. 아까 잠깐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슈, 사실 이 정치적인 이벤트와 네. 주식시장이 이제 상관관계가 워낙 좀 높고 다만 이게 좀 단발성으로 시장에 이제 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늦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 공부 차원에서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어떤 종목을 떠올려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실 현지 시간으로 21일 날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죠. 내일 당장 출국하시죠. 출발을 한다고 네. 아까 속보가 나와서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번에 정말 역대급 회담이다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왜 역대급 회담이냐면 의제가 많아서 그렇겠죠. 그렇죠. 의제도 많고 네. 사실 이게 경제와 워낙 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의제들이 많이 좀 다뤄질 거라서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정말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과 주식시장, 특히나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싹 한번 분류를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 체제하에서 첫 번째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죠.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이 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바이든 대통령을 몇 번이나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만나서 뭘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협상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다. 만나서 그냥 악수하고 밥 먹고 합의문, 선언문을 발표할 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의제로 다뤄질 만한 주제들이 거진 다 이제 공개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구체적인 부분들을 빼고 큰 틀에서는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한미 정상회담 2대2 빅딜. 그러니까 사실 정상회담은 뭔가를 좀 주고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 주고 두 개 그렇죠. 받아오는 거죠. 말 그대로 두 개 주고 두 개 받겠다는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너무 많이 준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2대2 빅딜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미국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쿼드에 좀 참여해달라. 쿼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하나 만들었어요. 미국과 일본 그리고 거기에 호주와 인도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동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근데 참여를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쉽게 우리도 끼어달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뭐 때문이냐?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냥 덥석 그냥 쿼드에 참여를 했다가는 사드 보고과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가 또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는 경제도 힘든데.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등 터진다는 거 그런 이제 속담을 떠올려 보는 것처럼 사실상 이제 몸조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히 좀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적인 참여라기보다는 각 부문별로 뭐 친환경과 관련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거는 뭐 사실 중국에 특별히 손해를 입을 게 없잖아요.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반도체 공급망 이게 정말 좀 예민한 부분인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좀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 두세 개 부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참여를 요구할 거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거의 4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죠. 네, 구체적인 내용들은 잠시 후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거 백신. 뭐 거의 뭐 백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백신도 사실 아직까지는 확답을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제 몇 천만 도즈 정도를 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미국 이제 제약 기업들이 이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CMO를 이제 추진을 할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간에 대북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싱가포르 협의 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 거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어떻게 해 나갈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할 거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좀 중요한 거잖아요. 남아있는 4년 동안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임기 있죠. 1년 동안에 이제 남아있는 걸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판을 이제 정말 화려하게 이제 이렇게 펼쳐놨다가 뭔가 지금 매듭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듭을 좀 짓기 위한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이제 이슈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사절단 말 그대로 결국 핵심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돈 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제 사절단들이 이제 동참을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SK 이제 최태원 회장이 같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출국을 할 거고요. 삼성의 이제 김기남 사장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SK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김종현 사장 등 유력 이제 거의 대기업의 이제 총수들은 다 참여한다. CEO와 사장단들이 대규모로 이제 다 동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요즘에 이제 모더나 CMO와 관련해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EO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CEO도 같이 이제 동행을 할 예정이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행을 해서 우리나라 4대 그룹에서 한미 정상회담 간에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금액만 하더라도 40조 원이 지금 훌쩍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사실 이 돈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고용 유발이라든지 정말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누가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니라 당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서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쓰는 기업들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걸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지어야 되고 자동차 공장 지어야 되고 배터리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그런 이제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선물 보따리를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인들이 대규모 투자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면 계속해서 투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압박을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함으로써 사실 이 뭔가 미국의 그 파워 안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는데 우리도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우리나라만 이제 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건지.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구도가 참 헷갈려요. 기업의 이제 경영자들의 의사 결정이요.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이벤트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미국 기업에다가 이제 등 떠밀려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실익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다가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 이제 내수에는 좋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반도체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미국에다가 수출 못하면 말짱 꽝이잖아요. 중국에다가 수출 못하면 꽝이잖아요. 자동차 열심히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만 판매를 한다라면 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당위적인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에 발맞춰서 발표를 할 뿐이지 지금 전체적인 이제 경제 구조상 사실상 이제 미국의 고객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투자 대비 효용을 이제 따져서 이제 의사결정을 분명히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억지로 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도 될 걸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랑 미국이랑 경쟁 관계가 아니고 협력 관계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세계 경제라는 게 사실 다 연결이 되어 혼자 살 수 있잖아요. 없으니까. 뭐 내수 시장만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없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특히 제조업과 관련된 이제 산업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서 오히려 이제 미국에 더 많은 고객들을 이제 유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되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파운드리 이제 2공장에 투자를 할 거거든요. 금액은 20조 원 플러스 알파. 사실상 어디에 투자할 거라는 건 아직 결정은 안 됐으나 거의 텍사스 오스틴이 유력하다.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유력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20조 원 플러스 알파를 투자하는데 이와 관련된 수혜주가 뭐가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께도 많이 말씀드렸던 이게 중요하죠. 한양 ENG, 그죠? 한양 ENG가 오스틴에 1공장을 지을 때 설비 제조를 담당했었던 기업이고 한양 ENG USA 미국 법인이 텍사스 오스틴에 떡하니 있거든요. 당연히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거의 비슷한 논리로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코미코와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한번 반응을 할 수 있다. 오늘 보시면 한양 ENG가 전고점까지 올라가면서 사실 반도체 장비 종목들 중에서 직전 고점을 뚫고 지금 신고가를 내려고 하는 종목은 거의 한양 ENG가 유일하거든요. 이미 시장에서 반응이 되고 있네요. 이미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주목을 좀 해보고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딱 나왔을 때
많이 올라갔다면 차익을 딱 실현해야 챙기는 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다음 두 번째, 현대차 그룹도 미국에다가 이제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전기차 공장을 지으면서 UAM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과 같은 이런 것들도 포함해가지고 생산 공장을 이제 짓겠다. 여기에다가 8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걸 얘기했거든요. 요때는 또 수혜주가 뭐가 됐느냐? 우리가 현대 기아차가 애플카 논의가 이제 막 활발하게 맞아요. 진행됐을 때 예.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아차 그리고 엘라바마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그 근처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협력 기업들이 누가 있는가라는 걸 많이 주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으로 이제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오늘 제가 아까 리뷰해드렸던 SL, 그 다음에 좀 작은 종목 중에서는 구형테크, 뭐 두올, 화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SL 사실 실적 때문에 오늘 그런 그렇죠. 슈팅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외에 부가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SL이 어찌 보면 이제 전장화와 관련된 그쵸. 대장주가 된 거예요. 실적도 아. 좋았고 그리고 예.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다 보니까 네. 현대차의 아이오닉 5, 6 그리고 기아차의 EV6 이후에 전기차 모델에 LED 램프를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제 수혜가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다만 요 얘기는 벌써 뉴스에 이미 다 공개가 됐어요. 근데 주가는 지금 별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업종의 투자 심리가 살아났을 때 현대 기아차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오늘처럼 이제 SL이라든지 그다음에 자화전자 같은 이런 전장화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그룹핑을 해놓고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 여전히 자동차의 전장화 이슈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다시 한번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기업의 이제 현지 공장 투자. 사실 우리가 정말 좀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또 배터리 3사도 미국에 지금 합작회사 설립이라든지 공장 투자를 다 계획하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GM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해가지고 1조 원 플러스 현지에 이제 공장을 또 따로 짓는 것까지 감안하면 또 5조 원 이상 또 추가적인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조지아 공장 이제 원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소송을 하고 있을 때는 조지아에서 그냥 철수해버리겠다 약간 맞아요. 협박성 멘트까지 예. 했는데 이제 3공장, 4공장 이제 건설하는 게 확정이 됐거든요. 3, 4공장 이제 건설하는 데에만 3조 원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고 1, 2공장 건설하는데 이미 3조 원을 쏟았거든요. 3조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투자가 될 거다. 그리고 삼성 SDI도 아직까지 파트너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미국 내에 합작회사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투자 금액은 아직까지 미정이다. 다만 배터리 기업하고 협력되는 이제 이런 관계사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LNF부터 해가지고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장비 기업들 중에서는 상신, EDP 뭐 등등등 해가지고 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업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배터리 밸류 체인에 대해서 교육해드린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내용을 찾아보면 관계된 기업들은 다시 한번 언급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미국 거고요.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다가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받는 걸 해야 되겠죠. 맞아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받는 거 잘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받는 게 좀 초라해 보여요. 사실은 우리가 주는 거에 그래도 비하면. 백신은 또 네, 줄여야 다만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백신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어쨌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좀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남는 백신이라도 좀 다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미국 행정부에서 2천만 명분의 이제 백신을 다른 나라에 이제 보급을 하겠다는 걸 맞아.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화이자, 모더나,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미국은 이제 국방물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의료기기, 그다음 백신을 일체 수출 다 금지를 해놨어요. 우리가 작년에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던 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남는 백신을 한 2천만 도즈 정도를 해외에다가 보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 얘기가 나온 게 우리나라 때문인가? 뭐 이런 이제 추측을 좀 할 수 있거든요. 뭐 미국에서는 아니다라고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예. 부인을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감안을 해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지가 대한민국으로 결정된 가능성이 높고 그 상대방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일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 뭐 ST팜이라든지 녹십자, 뭐 한미약품 등등등 해가지고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mRNA 백신 컨소시엄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자체적으로 이제 mRNA 백신 기술을 좀 협력해가지고 연구개발을 한번 해보자 이런 논의들이 이제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사실 투자 포인트가 투자 심리가 좀 자극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건 누가 되건 간에 저는 시장의 판이 좀 커질 수 있을 만한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백신 CMO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바백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CEO도 미국으로 이제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는 목적이 작년에 이제 체결했던 노바백스와의 코로나19 백신 기술 이전 계약이 1년짜리 이제 단년 계약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단연 계약으로 이제 좀 변경하는 걸 추진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다. 요것도 성사가 된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위탁 생산 기업들한테도 기술 이전의 표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야, 전애들은 단년 계약한 게 아니라 3년, 5년 단년으로 계약했잖아. 우리도 단년 계약하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관련된 종목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이제 백신 CMO 허브를 구상하겠다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한미약품, ST팜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오늘 다들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다라는 거. 그다음 다음 슬라이드 근데 한번. 보기 전에 궁금한 게 사실 네. 지금 모더나와 협력 중인 우리나라 기업이 있죠. GC 녹십자. 녹십자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너무 김칫국일 수도 있지만 이 위탁 생산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은 네. 그 둘의 구도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게 이제 정말 복잡한 문제인데요. 제가 그래요? 예. 전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예, 예. 사실 지금 시장에 보도된 내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완충 포장하는 그쵸. 단계로 CMO를 하겠다는 게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녹십자가 연간 10억 도주 분량의 완충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다 제조해놓고 모더나의 백신 유통과 그리고 국내 허가를 MOU를 체결을 해놨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이게 겹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굳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의 차원이지만 사실은 협업 차원에서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완충 포장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DS 원액을 만드는 공정을 참여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설비 투자를 할 거라면 기술 이전만 된다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 역량을 감안하면은 DS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완충 포장은 녹십자가 하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도된 바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완충 포장을 한다면 말 그대로 녹십자는 유통과 관련된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이제 한다는 거죠. 어느 그렇게 이제 정도 어쨌든 스텝에서, 양립할 수밖에 예. 없는 이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살펴보면 되겠다라는 예, 거. 알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많지 않은데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거 이제 결국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분들도 아까 주요 의제로 좀 다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인도적인 지원에 좀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철도와 관련된 건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대하 TI 그리고 비료 사료 이게 그야말로 이제 인도주의적인 지원 그쵸. 차원에서는 경농이라든지 조비, 뭐 효성 OMB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좀 주목을 받았었죠. 그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농산물 가격 급등과 함께 맞아, 주목을 비료 사료에 대한 받았었죠. 수혜가 좀 늘어난다 이런 얘기 때문에 분명히 주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현대 엘리베이가 올라가는 이유가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라 그랬죠. 경기 민감주로서 건자재와 관련된 종목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경협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붙는 거.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료 사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지원까지 모멘텀이 이제 겹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골라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농이라든지 조비, 효성 OMB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녹십자가 또 나오는 게 결국 모더나의 이제 백신을 유통하는 회사가 녹십자잖아요. 뭐 그쵸. 모더나 걸 줄지 화이자 걸 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모더나 걸 준다면 유통을 담당하는 녹십자가 북한에다 수출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녹십자도 이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 뭐 요 정도의 종목을 분류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위한 꿀팁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는 거. 이건 어차피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 주가 지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나 제가 아까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하나의 모멘텀이
추가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종목 대응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에 대한 투자는 계속 좀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현지에 투자를 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의 현지화 전략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 효과가 반영되는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반영이 돼요. 근데 대응은 좀 단기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 주에 종목을 사놓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슈가 딱 나오고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날 반영이 되겠죠. 월요일 날 반영이 될 때 수익을 좀 챙기시려면 대응은 좀 단기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종목들이 만약에 급등을 한다면 고점에서 한번 차익을 좀 챙기고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좀 장기적인 어떤 정책 효과를 감안해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